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여수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헬로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정기명입니다. 지난 한 해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취임 이후에 6개월 동안 민선 8기 시정활동 활발하게 펼쳐오셨을 텐데요. 성과도 있었을 거고요. 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해를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네, 지난 7개월 동안 정말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장 취임하고 나서 약속한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시민 개개인에게 전부 지급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했고 네. 또 모두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지지부진했던 그 박람회장 사후 활용 이 문제가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5년간의 그 미제였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서 희생자와 유족을 그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정부 첫 공식 결정을 한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꿈만 같았던 그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이 2천억이 소요되는데 그걸 건설하기로 우리 도지사님과 이렇게 했고요. 또 특이할 것은 또 코로나 이전에 여수가 1,300만 관광객이 왔는데 작년에 드디어 1,200만으로 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여수가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하는 걸 입증했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서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었지만은 네. 무엇보다도 유족이라든지 희생자에 대한 배상 보상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서 특별법 개정하는데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성과부터 아쉬운 점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올해 국비 예산에도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시장님께서 목표하신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수가 그 남해안을 넘어서 이 세계적인 어떤 그 항구 도시로 거듭나려면은 또 관광 도시로 거듭나려면은 세계적인 수준의 마리나 항만이 조성돼야 됩니다. 네. 우리 여수시는 2014년 그 해수부 공모 사업으로 웅천 마리나 항만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2016년 2월에 실시 예박 체결에 현재까지 환경 영향평가 실시하고 설계를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네.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의 실시 계획 승인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요. 좀 이번에 새로 할 그런 어떤 그 마린 항만 그 개발은 방파 호환 등 기반 시설과 300선석의 계류 시설 확보가 주 사업 내용입니다. 네. 한 1,200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27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은 이순신 마리나 그리고 원형 마리나 이걸 합쳐서 한 500선석의 규모의 우리나라 최대의 마리나 항만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수가 대한민국의 요트 산업의 메카로 됩니다. 네.
이렇게 사업 내용 등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계획을 살펴봤고요. 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입니다. 네.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을 가진 나라나 이런 도시들의 관심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작년에 캐릭터와 심볼을 제작해서 제작하고 또 부모 페스티벌과 국제 섬 포럼을 열어서 기본적인 홍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출범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여러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6월이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네. 완료되면은 하반기에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것이 섬박람회 전담기구가 되거든요. 네. 이제 이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되면 본격적인 개최 준비를 할 겁니다. 섬 박람회 기본 계획부터 또 전담기구 출범까지 계획들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섬 박람회뿐만 아니라 이 5개만의 특성을 살려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실현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지난 2014년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총회 개최지로 또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 총회가 개최가 될 건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여수는 2009년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총회에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네. 9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제14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9년 만에 이제 올해 17차 총회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행사는 10월 중에 여수에서 가장 큰 호텔은 소노캄 호텔과 여수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해양 보존과 미래 비전을 위해 함께 토론하면서 여수만의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총회 기간 중에는 각종 회의와 그리고 해양 국제 포럼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와 문화 공연 그리고 주요 관광지 탐방 같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한 총회를 통해서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홍보도 하고 네. 또 각국 또 참가 유치도 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만뿐만 아니라 또 섬 박람회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섬 박람회부터 여수만 르네상스까지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면 관광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현재 여수가 해양 관광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변화하는 관광 콘텐츠에 맞춰서 앞으로도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 분야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코로나로 침체됐던 관광객이 작년에 다시 그 1,200만 명이 오면서 이렇게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여수 관광의 트렌드가 변했다. 즉 단체보다는 네. 개별 관광객 비율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울려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알려졌구나 여수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보다 내실있고 탄탄하게 관광정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령대별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20대, 30대 청년층을 위해서는 지금 종포해양공원에요 글로벌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서 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관광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청년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포해양공원이 활성화되면은 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지금 여천에 있는 소호동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40대 이후 중산층을 위해서는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그리고 스파 이런 휴양 문화시설을 돌산 무술목에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마이스 관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중소 마이스 행사가 많이 열렸고 올해도 계획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관광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 개편에서 마이스 산업팀을 관광과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수가 2,000석 이상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면 아마 대한민국 최대의 제1의 아마 마이스 산업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7년이면은 고흥에서 남해까지 아니 고흥에서 이렇게 돌산까지 11개의 다리 그 11 브릿지가 되면은 그 섬마다 특색을 잘 살려서 네. 그야말로 세계적인 어떤 명품 관광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개별 관광객이 많아진 만큼 또 연령대별로 맞춤형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주셨고요. 그런데 여수시는 관광 분야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는 전반적인 기반이라든지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궁금한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수는 누가 뭐래도 국가 산업이 있어서 산업이라든지 또 수산업 또는 관광 이런 것은 뭐 다른 도시들이 따라올 수 만큼 그렇게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시민들의 이 문화예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네. 경제력도 이렇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행사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전문적인 문화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주변에 문화예술들이 많은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문화예술인하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우리 여수만의 어떤 문화예술 전문 기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에는 또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이 없습니다. 네. 시립박물관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또 시립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정평가를 마치고 나서 적정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광에 이어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들 살펴봤고요. 또 지역 현안에 이어서 올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거둘 수 없을 것 같은데 관련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다른 지방 도시들도 지금 시내 교통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애로가 있고 고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여수는 25,000 이상의 근무하는 상시 근무하는 여천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퇴근 때 엄청 교통이 혼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 젊은 분들이 뭐 순천, 신대쪽으로 이사도 많이 가시는데요. 일단 그 산단 출퇴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원도심권, 원도심권은 관광객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 주말이라든지 이런 휴일에는 엄청 교통이 체증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그 돌산에는 이렇게 이 주말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 체증 해소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신호 체계 정비해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장 또 시급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매입해서 주차 빌딩을 건축할 계획이고요. 그 여수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지금 국비 3억 원을 반영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그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지금 주말에 관광객이 올 때도 그런 좀 막 순천부터 정체가 되거든요. 네. 막 그런 걸 막 해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화대 백야 구간이라든지 이런 그 대교들은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남해 해저 터널도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 다른 현안으로는 청사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8곳으로 청사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에 양청사 체제에 대한 뜻을 밝히셨어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사회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수는 구 여천시, 구 여천군, 여수시가 3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청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건데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통합 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금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청사 일원화가 가장 이상적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천에 있는 그런 학동 시청 그거 하나만 하면은 원도심 쪽에 있는 시민들이 약간 이렇게 내심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균형 차원을 위해서 그래도 구 여수의 시청 하나, 다음에 현재 시청 하나 해서 양청사 체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 또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본청사 별관 정책을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여천청사 뒤에 그리고 여섯 청사 활용 문제는 해수부가 지금 그건 해수부 거니까 네. 해수부하고 조율해서 장사적으로 매입해서 그렇게 여섯 청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행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아시다시피 뭐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뭐 세금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아주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면서 가장 우리 고민했던 것이 답례품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자 해가지고 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수 대표 특산물인 갓김치를 포함해서 건어물 그리고 생선 등 한 50여 개의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수는 물산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답례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네.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은 현행 제도상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또는 향후에나 동창회로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리 못 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약간 어떤 강제성을 띨까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의 홍보 매체라든지 또 버스 광고, 관광지 식당을 중심으로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아마 정착이 되려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여수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여수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풍요입니다. 이제는 우리 여수가 남해안을 넘어서서 세계로 도약하는 거점 도시가 되도록 저는 많은 부상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여수시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새해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도시 여수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